넥슨의 라이브입니다. 유럽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 프리뷰 데이 3 첫 번째 경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 경기죠. 이번 주 수요일 26일 새벽 5시에 열리는 나폴리와 바르셀로나 그리고 첼시와 바이에른 뮌헨 이건데 먼저 그러면 나폴리와 바르셀로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두 팀의 역대 최고 성적 한번 챔피언스리그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홈팀 나폴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이 본선 참가가 모두 9번째입니다. 그동안 이제 9번 나와가지고 최고 성적이 얼마냐? 나폴리의 역대 챔피언스 최고 성적은 16강입니다. 이번에 16강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포함을 해서 모두 3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이겨가지고 8강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 구단 자체 최고 성적을 깨게 되는 겁니다. 원정대 바르셀로나 뭐 얘기해야 되나? 바르셀로나의 뭐 사실 챔피언스리그의 역대 성적을 얘기한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챔스 DNA, 레바민 네 한 팀 아니겠습니까? 모두 5번이나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무려 최근 12번의 챔피언스리그에서 모두 8강 이상을 올라간 팀이 바로 바르셀로나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얘기할 게 없죠. 자, 자국 리그 흐름은 어떠냐? 나폴리는요. 사실 감독이 시즌 도중에 바뀌었습니다. 선수단 4분도 좀 있었고 안첼로티 감독이 이끄다가 지난해 12월에 와 무서운 감독이죠. 선수들 때 엄청나게 막 짓밟고 다녔던 가투소 감독이 이제 팀에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라치오도 잡았고 유벤투스 이렇게 잡으면서 분위기가 살짝 바뀌었고요. 최근에도 괜찮습니다. 최근에도 공식 대회 모두 3연승 나폴리가 흐름은 좀 괜찮다 이렇게 보고요. 바르셀로나도 그러고 보니까 이 양 팀은 다 시즌 도중에 감독이 바뀌었네요. 바르셀로나도 발베르데 감독에서 키케 세팅 감독으로 좀 감독이 바뀌었죠. 그러면서 여전히 뭐 볼 점유율이라든지 이런 거 상당히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1월에 발렌시아에게 바르셀로나가 무너지면서 약간 주춤하는 것도 좀 있었지만 최근에 라리가에서 4연승 바로 라리가 1위를 탈환했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 주말에 에이바르바의 경기가 있었는데 그 경기에서 누가 골을 넣었죠? 메시가 그 경기 전까지 몇 경기가 골이 없었죠? 4경기 골이 없다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거나 뭐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메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예인 걱정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자, 메시도 4경기 동안 골이 없어서 걱정을 했는데 한 경기에서 4골을 몰아쳐버렸습니다. 지난 주말에 그냥 까이까이 됐죠. 이렇게 됐고요. 자, 그러면 겨울 이적 시장 때 추가 영입해가지고 뭐 등록돼 있는 선수 새로 있는 선수 한번 볼까요? 나폴리는 그래도 전력 보강을 좀 했습니다. 역시 가투소 감독이에요. 자신이 뭐 그 엄청나게 그 멍멍 이런 스타일 아니었습니까? 엄청 물고 다니는 막 이런 수비형 미드필더 엄청난 선수였는데 가투소 감독이 역시 이번 겨울에도 지휘봉을 딱 잡더니 수비형 미드필더들을 영입을 했습니다. 슬로바키아의 로버트카 선수 셀타비고에서 2천만 유로 주고 데려왔습니다. 얼마냐 우리 돈으로 260억이니까 오우 좀 돼요. 새로 등번호 이번에 유럽축구 연맹이 챔피언스리그 추가 등록하면서 68번 등록을 해놨고요. 또 하나 수비형 미드필더나 혹은 풀백 볼 수 있는 디에고 담메 선수도 이번에 영입을 해서 4번의 번호를 줬습니다. 4번은 뭐 딱 수비형 미드필더 위치네. 자, 이렇게 좀 줬고요. 바르셀로나는 사실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이번 겨울이라고 해야 되나? 이적 시장 닫힌 다음에 긴급 추가 보강으로 해가지고 그 덴마크 출신 물론 이제 남미의 가이아나 혈통이 나는데 덴마크 대표로 뛰고 있는 공격수 마르틴 브레이스웨이트라고 하는 선수를 데려왔죠. 사실 바르셀로나가 데려오기 전까지는 뭐 그렇게 많이 알려진 선수가 아닙니다. 이 브레이스웨이트를 데려왔는데 이 발음 때문에 사실 브라이스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브레이스웨이트가 좀 더 정확한 발음입니다. 어쨌든 레가네스에서 데려왔는데 뭐 오른발잡이고요. 드리블도 잘 치고 바르셀로나 스타일에 좀 맞을 수 있는 선수입니다. 뭐 그러니까 당연히 데려왔겠죠. 근데 챔피언스리그 못 뛰어요. 왜냐하면 그 챔피언스 등록 기간 딱 끝난 다음에 데려와가지고 긴급 보강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브레이스웨이트는 뛸 수는 없습니다. 뭐 물론 지난 주말에 에이바르 경기에서 바르셀로나 데뷔는 했습니다. 바르셀로나 데뷔는 했지만 뛸 수는 없다 이런 상황 말씀드리고요. 근데 왜 그러면 바르셀로나가 이렇게 급하게 이적 시간 다쳤는데 긴급 보강을 했느냐? 많이 다쳐서. 자, 부상 변수 한번 보겠습니다. 바르셀로나가 부상이 좀 많아요. 공격 쪽에 일단 루이스 수아레스. 그 다음에 얘는 왜 그래 계속? 지각도 많이 하고 부상도 우스만 덴벨레도 지금 이제 부상이고 수비 쪽에 조르디 알바도 좀 부상입니다. 그러니까 공격과 수비에 다 좀 공백이 좀 있다, 어려움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나폴리는 뭐 장기 부상 중에 오른쪽 백인 케벡 말퀴 같은 경우는 뭐 계속 그냥 부상 중인데 남은 선수는 약간 아리까리한 선수들이 있습니다. 부상 여파 때문에 누구냐? 쿨리발리, 히사이, 밀리크, 로사노 이렇게 공격과 수비에 몇 명의 선수들이 몸 상태를 좀 더 지켜보겠다. 그러니까 뭐 지금 케벡 말퀴는 못 뛰는 건 확실한데 나머지 선수들은 뛸지 안 뛸지는 좀 마지막까지 지켜보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약간 좀 변수가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두 팀 간의
유럽 대회에서 그동안 맞대결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죠? 나폴리와 바르셀로나 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처음 만나기로고요. 그러면 두 팀의 예상 선발 라인업 한번 보겠습니다. 홈팀 갓수 감독이 이제 지붕을 잡는다면 약간 4-3-3을 많이 쓰기도 하죠. 쓰고 있는데 자 4-3-3으로 하면 골키퍼는 메렛, 그다음에 수비는 왼쪽부터 마리오 후이, 마놀라스, 그다음에 쿨리발리가 나올지 못 나올지 모르겠는데 지금 뭐 좀 부상 여파가 있다 보니까 못 나오면 막시모비치, 그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디 로렌초가 나올 텐데 근데 가투소 감독이 디 로렌초를 가끔씩 센백으로 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허리 쪽은 수비형 미드필더의 디에고 덴메, 그리고 약간 위쪽으로는 지알린스키, 파비안 루이스가 쓸 것 같고요. 3톱에는 인신의 메르텐스 카예혼. 이름 멋있어. 이름 자체가 그냥 뭐 엄청나게 딱 강하게 수비하고 그냥 앞쪽에서 때려 넣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렇게 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원정대 바르셀로나 4-3-3 역시 씁니다. 자, 수비부터 역시 골키퍼 테어 슈테겐. 그다음에 여기도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비 쪽에 오른쪽 풀백이 바르셀로나가 지금 부상자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조르디 알바가 부상이어가지고 왼쪽에 누가 쓸까 좀 고민인데 주니오르 피르포가 쓸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가운데는 피케, 그다음에 랑글레, 그다음에 세메두가 오른쪽 쓸 것 같고요. 허리 쪽은 프랭키 데용, 부스케츠, 아르투르, 그다음에 앞쪽 공격은 뭐 메시를 축으로 해서 그리즈만과 하나 부상이 많잖아요. 지금 수아레스 다쳐 있고 덴벨레도 다쳐 있으니까 여기 누가 나올까요? 2002년생 만 17살의 안수 파티가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두 팀의 예상 라인업까지 해봤는데 그럼 또 승부해야 돼? 근데 원래는 이거 그냥 프리뷰만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하라 그래가지고 지난번 저기 데이 1, 2 때 4경기 중에 그래도 하나는 맞췄습니다, 여러분. 다 틀린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 다 틀렸다고 그러는데 한 경기 맞췄습니다. 이 경기 1차전만 보자면 저는 무승부 하겠습니다. 네, 무승부. 여기 무승부 하고요. 자, 그러면 데이 3 두 번째 경기 첼시와 바이에른 뮌헨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역대 챔피언스리그 우승 경험이 있는 팀들끼리의 경기입니다. 자, 첼시는 언제 우승했죠? 딱 한 번 우승했는데 2012년 누가 감독할 때죠? 박명수 감독 시절이죠. 디마테오 감독. 박명수 이렇게 했던 근데 잘했어요. 그때 막 그 감동 제대로 먹였다는 거 아니에요. 라커룸에서. 이렇게 하면 그때 드록바, 램파드 진짜 좋은 멤버 뜰 때죠. 근데 그때 우승을 했는데 그때 상대가 챔피언스 결승전 누굴까요? 첼시에. 그게 바로 바이에른 뮌헨이었습니다. 야, 이게 아까 이럴 때 운명의 장난. 요즘 잘 안 쓰는 표현인가? 운명의 장난 같지 않습니까? 그때 승부차기로 결과적으로 첼시가 우승을 했는데 그때가 최고 성적이었고요. 바이에른 뮌헨 사실 여기도 얘기할 필요가 없죠. 역시 챔피언스 DNA 있지 않습니까? 역대 우승 5번, 준우승도 5번. 역시 레바민입니다. 최근에는 보면 근데 약간 조금 우울한 게 좀 있었어요. 첼시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근래에는 보면 다 16강에서 떨어지거나 본선에 올라오지 못하거나 이런 좀 아쉬움이 좀 있었고 바이에른 뮌헨도 지난 시즌 16강에서 누가 뒤졌죠? 리버풀에게 졌습니다. 최근만 놓고 보면 두 팀이 약간 조금 안 좋았던 게 있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자국리그에서 흐름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홈팀 첼시 어떤가요? 프리미어리그에서 4경기 동안 승리가 없다가 지난 주말에 누구 잡았죠? 램파드 감독이 자기가 선수 시절 때 감독이었던 무리뉴 감독이 이끌었던 토트넘을 2대1로 잡으면서 참 오래간만에 승리를 거뒀고요. 챔피언스리그 순위권인 4위를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흐름을 첼시가 뚝딱 바꿔놨다 이런 거고요. 자, 원정팀 바이에른 뮌헨. 원정팀 바이에른 뮌헨도 최근 11경기 모든 공식 대회 11경기 동안 패배가 없습니다. 10승 1무 무패이고요. 그래서 라이프치히에게 내줬던 분데스리가 선두도 탈환을 했습니다. 그만큼 바이에른 뮌헨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겨울 이적 제한 때 그러면 혹시 추가 등록해가지고 한 선수가 있나 볼까요? 홈팀 첼시는 징계 풀려가지고 말은 진짜 많았죠. 스트라이커 누구 데려오네 했는데 왜 안 데려온 거예요? 그 징계는 풀렸는데 말만 무성했고 데려오진 않았던 첼시고요. 원정팀 바이에른 뮌헨 레알 마드리드에서 오른쪽 백 보던 알바로 오드리오 솔라 선수를 임대로 데려와서 등번호 2번으로 추가 등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첼시나 바이에른 뮌헨은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좀 어렵죠. 오히려 약간 좀 첼시가 좀 아쉽지. 영입을 했어야 되는데. 자, 부상 변수 누구 있을까요? 첼시 캉테가 다쳤네요. 제가 이번 달트 3기 갔을 때 그 두 번째 직관이었나? 첼시 경기 직관으로 갔더니 나오자마자 캉테가 다쳐가지고 제가 약간 좀 뭔가 몰고 다니나 봐요. 그래서 캉테가 좀 달려 있고 플래식도 좀 다쳐 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도 약간 좀 부상자가 있죠. 장기 부상, 오랫동안 부상으로 못 뛰고 있는 수비 쪽에 니클라스 듀레도 있고요. 또 공격적인 자원인
이반 페리시치 같은 경우도 좀 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드필더의 하비 마르티네스는 뛸지 못 뛸지 조금 지켜본다고 하더라고요. 몸 상태를.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맞대결. 두 팀 아까 제가 뭐 첼시 우승했을 때 상대가 바이에른 뮌헨이라고 말씀드렸죠. 굉장히 팽팽합니다. 그동안 유럽 대회에서 4번 싸웠는데 1승 2무 1패. 여러분들 그 공식 이런 거 데이터 낼 때 승부차기 가면 그건 다 무승부로 처리하는 건 아시죠? 승부차기가 누가 이겼어도 그냥 승부차기로 간 경기는 공식 경기에선 무승부 처리합니다. 최근 맞대결도 2013년 우에파 슈퍼컵에서 두 팀이 만났는데 그때도 2대1로 비겼다가 승부차기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두 팀은 상당히 팽팽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예상 선발 라인업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홈팀 첼시. 저는 제가 봐서는 뭐 4백도 쓰고 3백도 쓰지만 지난번 토트넘 잡을 때 약간 재미를 봐가지고 상대가 또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램파드 감독이 3-4-3, 3백 카드를 다시 한번 쓸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골키퍼는 카바에로, 케파에서 좀 밀려있죠. 그다음에 류디거, 크리텐센, 아스필리쿠에타로 3백을 만들고 좌우에 알론소와 리스 제임스를 놓게 되고요. 가운데 코바치치와 조르지뉴, 앞쪽에는 에브라함을 축으로 해서 마운트와 윌리안 이렇게 쓰는 3-4-3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자, 원정팀 바이에른 뮌헨입니다. 원정팀 바이에른 뮌헨. 여기는 제가 봐서는 뭐 여러 가지 포메이션을 좀 다양하게 쓰는데 그래도 한 4-2-3-1로 한번 예측을 해볼게요. 골키퍼 노이어. 그다음에 수비 쪽은 약간 좀 고민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알폰소 데이비스가 왼쪽 백, 그러면 알라바, 보아탱, 파바르 이렇게 쓸 것 같고요. 그다음에 허리 쪽엔 티아고 알칸타라 그리고 이제 키미히가 쓸 것 같고요. 앞쪽에는 나브리, 뮬러, 꼬망 그리고 이제 최전방은 역시 챔피언스리그 사나 아닙니까? 레반도프스키. 지금 미친 홀란드 있죠? 뭐 진짜 홀란드 미쳤던데. 홀란드와 함께 10개 챔피언스리그 올 시즌 10골 넣어가지고 공동 득점 선두인 레반도프스키가 최전방에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 근데 내가 이걸 어느 팀이 이긴다고 하면 이제 그 팀 싫어하시더라. 이긴다고 했는데도 왜 싫어하셔? 이상하지 않아? 진다고 했는데 왜 좋아하세요? 왜 저를 이렇게 역배로 만드십니까? 자, 이 경기는요. 그래도 레바민 하면 안 돼? 바이에른 뮌헨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뮌헨 죄송합니다. 자, 좋아요, 구독 걸립니다. 알람 들어갔어요.